자율 구독료를 보내주신 분들은 요 위에 있는 문자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3편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이동국 선수가 한때 활약했던 영국의 지방도시 미들스버러시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이태리를 꺾어준 북한 팀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제가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해보니까 영국 사람들과 친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축구 얘기만 하면 흥이 나서 막 대화에 응하고 또 자기와 대화하는 상대가 같은 팀을 응원한다면 금방 친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채소 가게나 식품 가게에 갈 때는 그 가게의 주인이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그걸 사전에 잘 알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있던 북한 대사관 주변에 있던 가게 주인들이 어느 팀을 응원하는가 잘 알았다가 그 팀이 이긴 날 그 가게에 가서 어제 경기를 보니까 어느 팀에 누가 어떻게 하더라 잘 차더라고 추어주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가격도 때로는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태리 팀을 이겨준 그런 북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드디어 36년 만에 미들즈버러를 다시 방문해서 일어났던 일화들을 얘기했는데요. 북한 축구팀이 미들즈버러에 갔다가 평양으로 돌아오자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새로운 제안을 해옵니다.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평양에 있던 영국 대사가 북한에 어떤 축구 외교 제안을 해오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성함이 데이비드 슬린이라는 분인데 이 데이비드 슬린은 초대 영국 대사로서 평양 영국 오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평이 뭐냐면 외국 외교관들이 평양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 대사가 축구와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해오느냐, 바로 평양에 있는 유럽 외교관들과 북한 외무성 외교관들 사이에 축구 경기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데이비드 슬린이라는 영국 대사 자체가 북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인지라 외무성에서는 매우 삐딱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영국 대사가 축구를 하자고 제안해 왔으니 당연히 북한 외무성에서는 이 영국 대사의 이 시도가 결국은 북한 외무성 관리들하고 친해가지고 좀 더 자유로운 활동 환경을 만들려는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삐딱하게 봐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영국 대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때 김정일은 뜻밖에도 영국이 요청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다 들어주라는 지시를 내려옵니다. 영국 대사가 외교관들의 축구 경기를 제안해온 바로 그 시점이 2003년 7월인데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전쟁이 방금 끝난 직후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이 어떻게 맥없이 허물어져 죽어가는가를 본 김정일은 미국이 북한에도 달려들 수 있다라고 보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유럽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유럽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견제하라 이런 방향을 줍니다. 물론 당시 영국도 대북한 정책에서 비판적 관여 정책으로 정립하고 한반도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 하면서 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방법에 의한 핵 문제 해결을 공식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정일이 영국이 제안하는 거 다 들어주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은 영국과의 축구 경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영국 대사관은 평양에 있는 모든 유럽 나라 외교관들에게 자 축구하자. 그래서 유럽 축구팀으로 출전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유럽 대사관들이 다 응하는데 오직 러시아 대사관만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러시아로서는 저들이 유럽에서 큰 대국인데 영국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들러리러 서지 않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겁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다 이제 날짜도 확정되고 장소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앞두고 영국이 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뭐냐? 바로 그 축구 경기 축구 심판으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이태리에 한 골을 넣은 박두익이 나와달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박두익이 외교관들이 축구 경기 심판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미 김정일이 영국의 요구는 가능한 한 다 들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온 후라 북한의 음성은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결국 박두익이 심판으로 나옵니다. 박두익이 심판으로 나온다고 하니 북한에 있던 온 유럽 외교관들은 물론 인도주의적 협조에 차로 왔던 유럽인들까지 다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2003년 8월 평양 대동강 능라도에 있는 축구 경기장에서 역상 처음으로 북한 외무성 외교관들과 평양에 와 있는 유럽 국가 대사관 외교관들 사이의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앞두고 북한 외무성에서는 축구계나 한다는 성원들을 거의 다 선발해가지고 2주 동안 맹훈련을 했습니다. 왜? 아니 김정일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져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 아니 북한 외무성 1,000명 직원들 중에서 20대 30대 중 제일 잘하는 사람들 다 뽑아서 들여보냈는데 유럽인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외무성 팀은 결국 전반전에 2골을 허용해서 0대2로 북한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북한은 관중석에 대기시켜 놓았던 북한 국가팀 대표 선수 3명을 외무성 선수로 가장해서 투입합니다. 이때 영국 대사가 즉시 항의합니다. 그때 영국 대사가 그 경기에서 골키퍼였는데 그는 항의하면서 만일 외무성 지간이 맞다면 신분증을 보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북한이 이것까지 예견하고 신분증은 준비하지 못했죠. 그런데 북한은 외무성 직원이 맞다고 우깁니다. 이때 박두익이 경기는 그대로 진행한다 라고 히스를 불어버립니다. 물론 박두익은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축구 명장이지만 아니 이거 김정일이 결과를 기다리는 경기인데 편파적일 수밖에 없었죠. 북한의 국가대표팀 선수가 3명이나 들어갔지만 경기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군대식 축구가 시작됩니다. 북한에서는 깐다고 합니다. 이 드디어 유럽 외교관들을 육탄에 대서 그들의 발목을 까는 이런 군대식 축구가 시작됐는데 후반전에 영국 대사관 서기관이었던 존 단이라는 사람이 앞이가 부러져 나갑니다. 유럽 외교관 2명이 발목이 상해서 실려 나갑니다. 결국 6탄전이 시작되는데요. 전 후반 시간이 다 되어도 2대1로 유럽이 앞서 나가자 갑자기 심판했던 박두익이 15분을 연장한다라고 또 히스를 불어버립니다. 유럽인들은 왜 연장전이냐 왜 연장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북한 외무성의 한 골을 넣어서 2대2로 되자 박두익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히스를 불어봅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그렇게 경기장에서 6탄전을 벌리던 두 팀 선수들이 서로 붙잡고 악수하며 격려하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경기장 옆에 있던 잔디밭에 앉아서 맥주 파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맥주 파티에서 영국 대사는 박두익에게 분명 심판이 편심한 거 명백한데 하도 박두익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 결정에 복종하기로 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 외교관들은 박두익 하며 맥주잔을 들어올리면서 환호했는데요. 그때 편심을 썼던 박두익은 유럽 외교관들이 그에게 환호를 보내자 매우 개면쩍어 하면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저는 그때 이 앞이가 부러져 나간 영국 대사관 존단에게 다가가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죄하니까 그가 오히려 뭐 축구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 하면서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영국 대사였던 데이비드 슬러는 평양에서 있었던 외교관 생활 중에 가장 인상 남는 게 무엇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북한 외무성과 진행했던 축구 경기였다라고 해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편에 걸쳐서 북한과 영국 사이의 독특한 축구 외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을 위해서 자율 구독료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계좌 이름이 OneKorea 계좌에 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정성은 단순히 영상 제작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2개 국가를 만들려는 세력에 맞서서 OneKorea 운동을 벌린 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OneKorea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